다음은 한국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설계 방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전력거래소 김권 수소정책 부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김권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부 수소국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있었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내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청정수소 교역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연료 도입, 수소 연료라는 이 도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 시장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넷제로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각 나라들은 이제 각자의 여건에 맞는 그런 연료 구성들을 조합을 해서 2050년까지 아니면 뭐 2060년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이제 그 로드맵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제 각자의 여건에 맞는 연료원들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재생에너지가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여건이 풍부한 나라들은 요 왼쪽 하단에 있는 나라, 우루과이나 이런 나라처럼 빨리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테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에 이제 또 2020년대 들어서 이제 포커싱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에 더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이제 그 저희 전력 개통 입장에서는 이제 경직성 정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전력 개통에 유연성을 주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 연료원을 개발해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된 것이 이제 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정수소를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원과는 다르게 이제 전력 개통에 유연성도 제공하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탄소 전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청정수소 발전의 의의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화력 발전 자원들을 그대로 별로 뭐 큰 변경 없이 혼소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에 별다른 개조 없이 무탄소 전원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레거시 측면에서 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의는 이 청정수소를 발전 분야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규모 수요의 창출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해서 아모니아 탱크라든지 이제 도입 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수소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청정수소 발전에 있어서 아주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2021년에 거의 이것도 저희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수소법, 수소 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후반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기술 도입을 일으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혼소 발전, 석탄 발전의 암모니아 혼소라든지 LNG 발전의 수소 혼소라든지 이런 혼소 발전 기술을 통해서 청정수소 발전을 이끌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는 수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청정수소 발전을 시장을 통해서 경제성을 저희도 확보를 하면서 기술 개발을 이끌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수소법 개정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23년 1월에 저희가 저희 전력거래소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약 6개월 정도의 준비를 거쳐서 먼저 초기 단계로 청정수소가 아닌 먼저 일반 수소 입찰 시장을 먼저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차례에 거쳐서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청정수소 입찰 시장 준비를 거의 1년을 거쳐서 지난주에 청정수소 입찰 시장을 드디어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중요한 원칙을 먼저 세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이제 환경성입니다. 청정수소 발전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게 이제 기술성, 기술 중립적인 경쟁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라도 청정수소 혼소가 될 수도 있고 청정수소 전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료전지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청정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특성들에 대해서 기술 중립적으로 열어두고 다양하고 혁신적인 발전 기술을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 이런 기술 중립적 경쟁을 통해서 발전 단가를 인하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력 계통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이 수소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태계 조성, 산업 생태계 조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5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수소 발전 입찰 시장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청정수소 입찰 시장 운영의 전체적인 요약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24년 올해 개설 물량은 6,500기가와트/아워가 되겠고요. 준비 기간 3년 부여하고 거래 기간은 15년을 저희가 부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장에 한해서 준비 기간을 1년 정도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연간 발전할 수 있는 청정수소 입찰 물량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가격, 본인이 청정수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총 들어간 고정비와 연료비, 총 LCOE를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총 연료비 중에서 인덱스 적용 연료비 요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상한 가격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최소 자격 요건으로 기술적인 요건, 재무적인 요건, 그리고 연료, 그리고 배출량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최소 자격 요건을 두고 이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만 이제 저희의 입찰 시장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으로는 가격은 60%, 비가격은 40%로 해서 종합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방식으로는 이 저희 청정수소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발전기는 중앙급전 발전 설비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정산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 S&P 개통 한계 가격으로 먼저 정산을 받고 나중에 이제 LCOE와 이 개통 한계 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차액 정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수소에 한정해서 인덱스를 적용받기를 원하시는 사업자분들에 한해서는 인덱스를 적용해서 연료비 변동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에 이루어지게끔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페널티 요소도 역시 함께 마련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자의 이제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페널티 요건을 둔 것으로 뭐 상업 운전이 늦어진다든지 뭐 저희한테 입찰 시장에 제출했던 그런 요건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이제 페널티 요건으로 두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저희가 비가격 평가로 요소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예시를 걸어놨는데 먼저 환경 기여도가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전소 발전 그리고 혼소 발전 중에서 LNG 수소 혼소 발전 그리고 석탄 아모니아 혼소 발전에 대해서 이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팩터를 둬서 배출 개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 100점 중에 10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이제 청정수소 등급입니다. 청정수소 등급에 관해서는 1등급 수소를 들어오는 사업자, 1등급 수소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배점을 부여를 해서 이 청정수소 등급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35점 배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산업경제 기여도라든지 그리고 연료 도입의 안정성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15점, 20점 이런 식으로 크게 배점을 두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른쪽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청정수소 발전 시장의 이제 전체 디자인 컨셉 중에 일반 수소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전원의 특성을 살리는 취지에서 개통 여건을 크게 봤다면은 저희 청정수소 발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산업 경제 기여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성 부분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량이 낮은 청정수소를 우대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혼소 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출 개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부분에서 먼저 소비자 수용이 가능한 발전 단가, 특히 연료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정수소 발전 단가 전체 구성이 연료비 포션이 거의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료비 부분에서 경제성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가격 변동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낮은 연료비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먼저 수소 발전 설비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연료 도입의 안정성 확보가 또 하나의 요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발전 연료인 청정수소의 이제 안정적인 확보가 가격과 비가격 평가 전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료 도입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어떻게 하면 이 시장 설계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참고로 삼았던 사례는 이제 LNG 시장의 사례입니다. 청정수소 시장은 앞으로 이제 LNG 시장과 실제 유사하게 이제 돌아갈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래서 LNG 도입 사례 검토를 통해서 어떤 시사점을 좀 찾고 그 부분을 시장 설계에 어떻게 하면 반영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청정수소 시장은 LNG 시장과 이제 매우 유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성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어떤 연료를 개발함은 있어서 개발, 생산, 그리고 액화, 그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저장, 소비 이 전체에 걸쳐서 전 단계 이제 밸류 체인에 걸쳐서 이제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 기반이라는 특성이 저희 청정수소와 LNG 시장이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LNG 생산 지역 중심으로 지금 현재 블루수소 프로젝트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이제 그런 국가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계약 구조에 있어서도 LNG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인덱스에 연동하는 구조였는데 청정수소 시장도 역시 인덱스에 연동하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입장에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LNG 시장의 특징 및 계약 체계 그리고 도입 사례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료 도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LNG 사례 검토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LNG 시장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먼저 자본 집약적이고 장기 계약 기반, 그리고 부족한 유동성, 그다음에 지역적 분할, 유가 연동 가격 체계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이제 석유 시장과 LNG 시장의 이제 특성을 비교해 봤을 때 석유 시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실제 스팟 가격 중심으로 도입 계약이 이루어진다 보면은 LNG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는 국가 수도 적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작지만 어쨌든 계약 형태는 장기 계약 기반, 그리고 어떤 석유나 가스의 가격을 연계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LNG와 이제 석유의 가격 변동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계속 LNG와 석유 가격이 이제 커플링돼서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이 일어난 2010년대부터는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이제 국제적인 LNG 시장 변동,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향후 가야 될 청정수소 시장의 변동,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량과 수출 수입국 현황입니다. 현재 이제 셰일가스 혁명에 의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 변동을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LNG 공급 증가로 인해서 현재 중동에서
미국으로 LNG 시장에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연도별 LNG 수출 추이라든지 연도별 LNG 수입 추이를 봤을 때도 현재 미국 쪽으로 이제 어떤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이제 가격 체계 및 계약 유연성 관련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포착을 했는데요. 가스 가격 LNG 도입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석유 가격 중심의 연계가 일어났다면 점차 헨리허브 중심의 연계 계약 쪽으로 점차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료 도입에 있어서도 목적지 조항의 철폐라든지, 그다음에 그 목적지 지정 조항 철폐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경직적인 수송 조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청정수소 시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또 도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NG 사례 검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는 이제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도 LNG 부분에 있어서 공급 안정성 확보와 그리고 가격 안정성 제고 측면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는 현재 보이고 있는 부분은 LNG 수입국에 있어서 특정 지역 공급 차질 시에도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재 이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변화를 봤을 때 점차 수입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의 측면에 있어서도 장기 계약 중심의 LNG 시장에서도 현재 이제 중기, 단기 그리고 이제 현물 시장도 활발하게 점차 일어나면서 계약의 포트폴리오가 점차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접국가 협력 강화를 저희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서는 또 모토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그리고 도입 가격 급등에 대비한 가격 지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서는 보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 검토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 방향에 중점적으로 담고자 했던 거는 LNG 도입 사례와 유사하게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설계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는 먼저 지분 투자, 단순 오프테이크 투자가 아닌 지분 투자를 통해서 청정수소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이끌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방향에 담고자 했고요. 그리고 공급선 다변화 측면에서 어떤 지역의 국지적 분쟁이나 일부 생산 설비 차질에도 저희 청정수소 도입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 평가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성도와 계약 완성도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 단계가 있고 계약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들 각각에 대해서 점점 완성도 높은 계약, 완성도 높은 사업 준비를 저희한테 이제 제시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점을 더 차등해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의 유연성 관련해서도 도착지 조항, 그다음에 물량 인수 조건, 그 10% 증량권이라든지 감량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조건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더 유연한 계약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은 그 부분은 저희가 배점에서 더 높은 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가격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단은 고정 가격을 먼저 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인덱스 측면에서도 너무 소비자 부담으로 모든 것이 변동성으로 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덱스 부분에 대해서도 상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전체 요약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연료 도입의 안정성 측면에서 키 팩터로 잡았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너지 안보 부분, 그리고 연료 조달 신뢰도 부분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사업 진행 단계, 계약 도입 수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공고문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전체 연료 공급의 안정성 부분에서 저희가 100점 만점 중에 20점, 환경 기여도 다음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그만큼 연료 도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청정수소 발전 시장을 설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